11일부터 13일 지금 오늘까지 장건재 감독전을 지금 이제 아리랑 시내센터에서 진행하고 있고, 이것은 아마 모쿠시라 15주년 기념전이기도 합니다. 혹시 그 전에 장건재 감독님 영화 많이들 보셨죠? 워낙 한국의 그 독립영화를 대표하는 감독님이시고 정말 단편 시절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꾸준히 활동한다는 게 정말 쉽지 않은데 90년대 후반부터 단편부터요. 그래서 저도 좀 운이 좋게 제가 이제 영화 비평 평론 관련 일을 하면서 정말 운 좋게 장건재 감독님의 단편부터 거의 대부분의 작품들을 좀 봐오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감독님이 이렇게 좀 작업의 어떤 변화들도 굉장히 좀 응원하면서 좀 멀찍이서 그렇게 지켜봐왔던 사람인데요. 조금 제가 이 한국이 싫어서라는 영화는 좀 흥미로운 다른,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감독님의 영화와 조금 다른 지점이 있더라고요. 확연하게 누구나 다 확인할 수 있는, 이 한국이 싫어서는 뭐 다 아시겠지만 작년에 부산영화제 개막작이기도 했었고, 또 제목 자체가 워낙 이제 좀 세죠. 그래서 또 그 자체로도 굉장히 좀 관심을 받았던 작품이고, 올해 또 8월달에 개봉을 해서 굉장히 좋은 어떤 성과들을 내고 있는데, 사실 그 전에 감독님 작품들은 다 감독님이 직접 시나리오를 쓰시거나 이런 창작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처음으로 원작 소설을 가지고 작업하셨어요. 장강명 소설가의 한국이 싫어서라는 동명의 소설을 가지고 작업을 하셨는데, 좀 감독님의 필모에서 굉장히 새롭다. 왜 그런 선택을 하셨을까라는 궁금증이 좀 들었습니다. 예, 소개받은 장건재입니다. 다른 사람이 쓴 어떤 이야기나 대본이나 혹은 소설을 작업으로 좀 해보고 싶다는 생각은 이전부터 좀 있었고요. 이 한국이 싫어서 하기 전부터. 그게 이제 한국이 싫어서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또 이 작업이 이렇게 힘든 줄 알았으면 참 여기 이제 계신 배우님들 때문에 이제 되게 즐겁게 작업을 하긴 했는데 이제 제작 과정은 좀 쉽진 않았거든요. 근데 그 2015년도에 이제 이 소설 사실 그때는 영화 찍고 이런 게 되게 힘들어가지고 조금 당분간 좀 쉬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제가 조금 번아웃 상태 때 이제 이 한국 실어서를 읽었어요. 사실 어디서 얘기해 본 적은 없는데 근데 이제 개나가 이제 되게 막 마른 걸레 쥐어 짜듯이 살고 있는 그게 저하고 좀 되게 비슷했어요. 비슷하다고 제가 느껴가지고 그래서 거기 되게 좀 동했어요 마음이. 사실 소설의 인물하고 저하고는 좀 성별도 다르고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다른데 그냥 야 얘도 되게 피곤하고 나도 되게 피곤한데 이 이야기를 좀 해보면 그리고 이 이야기가 좀 그때 2015년도 출간됐을 때 한국 사회에 되게 여러 좀 뾰족하게 좀 이렇게 좀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것들이 있어서 이야기를 좀 경해봐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당시에는 이제 굉장히 좀 동시대 어떤 감각들이 있어서 이걸 좀 빨리 영화화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좀 오래 걸렸습니다. 네. 사실 저는 감독님이 이제 굉장히 젊었던 시절부터 결혼하기 전부터 이제 감독님을 이렇게 뵀었고, 그리고 이제 같이 작업하시던 김우리 PD님과 이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또 이제 아기를 갖게 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사실은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상태, 심리 상태라기보다는 자식과 동생, 후배들 세대들한테 주는 좀 선배 감독 또는 아버지의 입장에서 이 작품을 이제 영화화 하시게 됐다고 생각했는데 본인의 감정 상태가 컸었던 거군요. 예,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이제 시작을 했고요. 이제 이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각색하는 과정에서 이제 제 아이나 그리고 제 누이가 하나 있어요. 제 여동생이 부모님이랑 같이 살거든요. 같이 사는데 대본 쓰면서 제 누이가 많이 떠올랐어요. 저 4살 터울 동생인데 제 여동생이나 또 제 아이한테 좀 보여줄 수 있는 영화면 좋겠다.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 안 했어요. 말씀하신 대로 제가 너무 힘드니까 이거 좀 영화를 만들면서 뭔가 좀 찾아봐야겠다. 이게 왜 이렇게 힘든지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감독님 나름대로의 어떤 이제 질문이 있었고 나름대로의 어떤 스스로의 대답을 좀 찾아가는 그런 영화였다는 생각이 드는데 뭐 무엇보다도 이 영화 또 캐스팅도 화려하고 특히 또 여기 지금 나와 계신 배우분들이 올해 또 굉장히 또 개봉도 많이 하시고 저 최근래 이제 수상도 있고 굉장히 이제 좋은 소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배우분들과 좀 이렇게 만나게 된 계기 어떻게 캐스팅 과정이 이루어졌는지 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제 옆에 계시는 우리 그 지명모 역할 해주신 중국집에서 맛없다 여기 선배님은 이제 안녕 배우님은 저요 전작 그 다리 짖는 밤 이제 이따가 상영하는데요. 그때 이제 그 작업 때문에 이제 처음 선배님 뵀어요. 그래서 그때 저 뭐 처음 뵀을 때부터 생생하게 다 기억이 나요. 그냥 선배님 뭐 이런저런 얘기해 주셨는데 그때 제가 좀 받은 감동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한 지금까지 2년 이어오면서 뭐 대본을 쓰거나 뭐 작업을 준비할 때 항상 안 선배님이랑 뭐 같이 할 구다리가 없을까 항상 이렇게 찾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선배님이시고 이제 오은혜 선배님은 사실 저희 그 한국이 싫어서 준비할 때 옆 사무실이 딸에 대하여 사무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딸에 대하여 사무실 미팅하러 오시는 길에 제가 중간에 인터셉트해서 이런 대본도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드렸는데 사실 굉장히 무리한 스케줄이셨는데 저희 영화랑 아마 일정이 아마 좀 겹쳤을 거예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근데 딸에 대하여에서 이제 그 딸의 어떤 그런 뭐라 그럴까요? 이 한국이 싫어서 이제 가부장 엄마하고 좀 다른 그런 거를 항상 영훈 선배님 이렇게 작업 저희 촬영할 때 나는 우리 걔나 막 응원해 왜 못 가게 해 가 멀리 뭐 그러니까 이 걔나 뭐하고는 굉장히 다른 어떤 그런 그리고 이제 영훈 선배님이 이제 뭐 아시는 것처럼 이 국내에 열리는 국제 영화제 배우상을 다 요즘 휩쓸고 계시거든요. 윤신혜가 사라졌다 딸에 대하여 이런 걸로 이제 올해의 배우상을 뭐 이렇게 미국으로 치면 뭐 골든글러브와 뭐 오스카를 각기 다른 영화로 막 트로피를 수집하고 계시는 어떤 그런 박수 한번 주시죠. 제가 이런 소리를 들으려고 오늘 딸리아 집에 있었는데 거기 안 가고 여기를 보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여기 이제 그 선배님 얘기 나와서 하는 말씀인데 이제 요 또래 나이들이 또 다르세요. 뭐 저는 잘 정확하게 모르지만 안미아 선배나 오은혜 선배님이나 지금 많이 활동하시는 뭐 올해 또 부산영화제 상 받으신 뭐 김문수 선배 또 경화의 딸 같이 우리 김우겸 배우님이랑 같이 작업하신 김정현 선배 이런 분들 요즘에 그 인터뷰들이 있어요. 보면 제가 울면서 읽거든요. 이 내 산전수전은 진짜 뭐 아무것도 아니고 진짜 선배들 뭐 제가 막 감탄하면서 이렇게 읽거든요. 그래서 이 단단함과 그 나무 같은 그 어떤 것들이 세월을 다 겪고 헤쳐나가면서 이렇게 뭔가 그래서 꼭 제가 되게 존경하는 선배님들이어서 당연히 이제 이 영화에 그 두 분을 같이 모신다는 것은 마치 그 줄리안 무어와 니콜 키드만과 틸다 스윈턴을 이제 한 영화에 이제 캐스팅하는 어떤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렇게 두 분을 모시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승현 배우님은 저 전작도 5시부터 7시까지 주의라는 영화에서 이제 같이 작업했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승현 배우님은 원래 이제 연극으로 출연하셨고 또 공교롭게도 장강명 작가 그 댓글 부대라는 소설도 그 연극화됐거든요. 이제 그 연극에서 또 이제 주인공 맡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연극으로 상도 받으시고 그래서 이제 공교롭게 이제 장강명 작가의 뭐 소설을 2편을 이제 연기한 또 이제 장강명 작가 전문 배우 거듭나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제 이따가 좀 말씀 또 들어볼 수 있을 것 같고 저하고 또 계속 작업을 계속 같이 하고 있고 또 뜻돌 씨는 아시는 것처럼 뮤지션이세요. 그래서 그 영화 쪽 동네에 오셔서 그렇지 음악계에서는 이렇게 모시기 힘든 또 아티스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떤 그런 협업,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어느 시점에서는 뭐 다른 어떤 원작을 영화한다던가 다른 씬에 있는 어떤 아티스트들하고 협업한다던가 뭐 이런 식의 관심들이나 시도들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역할은 좀 배우 말고 좀 다른
다른 분야에 있는 좀 모셔가지고 한번 작업해보자. 제 조 감독님이랑 좀 그렇게 했고 저 감독님이 뜻돌씨의 또 엄청 팬이세요. 그래서 이제 뜻돌씨 음악 좀 들려주면서 이제 어떠냐 연기를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이제 뮤직비디오 같은 거 찾아보면 또 무대에 선다는 것, 노래를 부른다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자기 대본을 가지고 연기하는 거잖아요 스테이지에서. 그래서 이런 재능의 사람이면 영화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 연기도 해서 이제 처음 모셨는데 미팅하는데 아성 씨랑 이렇게 있는데 되게 자매가 같았어요. 근데 아성 씨는 장녀는 아니고 이제 둘째고 뜻도 씨는 이제 동생 둘을 거느린 장녀, 진짜 K 장녀시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좀 기묘함은 있었지만 사실 이제 좀 되게 씩씩한 동생 그리고 오히려 그런 것들이 이제 처음에 영화에 등장할 때는 그냥 좀 말하자면 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기타처럼 막 이렇게 사는 사람으로 보였다가 좀 후반부로 갈수록 좀 뭔가 내가 알던 그 미나가 아닌데 이런 인상을 좀 주고 싶었거든요. 이제 그런 인물을 연기하기에 또 되게 좋겠다. 뜻도시 갖고 있는 그런 좀 듬직한, 좀 믿음직스러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반영해보고 싶었고 또 그 짝꿍으로 나오는 이제 그 무대에서 연주하는 그 이현성 씨도 뮤지션이세요. 그래서 그 불고기 디스코라고 하는 밴드 이끌고 계시는데 그래서 두 분이 이제 커플로 나오시고 그 이제 클럽에서 노래하는 그 코발트는 이제 뜻도시 곡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곡을 보면서 곡 최고야 뭐 이런 거를 좀 한번 만들어보고 싶었어요. 메타적인 그래서 이제 그런 장면도 한번 해보고 싶었고 그래서 이제 뜻도시 작업 너무 좋아서 뜻도시 요즘에 이제 그 연기 좀 재밌어 하셔가지고 즐겨 하셔가지고 또 계속 한번 재밌는 작업도 해보자 그런 것도 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겸 씨는 뭐 말할 필요 없는 정말 요즘에 뭐 틀면 나오는 수도꼭지 같은 그런 배우입니다. 그 최근에 이제 정곤재 감독님 엘테니스에서 또 연기하셨고 저는 사실 이제 경화의 딸이라는 영화에서 이제 처음 좀 뵀어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오히려 우겸 씨 작업들을 찾아보게 됐고 근데 우겸 씨 제 지명 역할에 좀 공을 많이 들였던 게 그러니까 지명이 얼핏 보면은 그냥 좀 어떻게 보면 뭐 이른바 이대남 그러니까 좀 되게 보수적인 20대 청년 남성이라고 좀 되게 불호의 좀 캐릭터일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지명이를 좀 그 제가 생각하는 되게 건강한 보수 청년 남성으로 만들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이제 뭐 보수 청년이라고 하는 건 이제 한국 사회가 열심히 살면 열심히 사는 사람들한테는 공정한 보상을 해줄 거다라고 어떤 믿는 것. 그러니까는 이제 근데 그 공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걔나 입장에서 좀 출발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냥 또 좀 다른 계층의 사람으로서 얘기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냥 어떤 좀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 좀 그리고 지명이가 걔나가 떠나지 못하고 막았을 때 관객분들 한 절반 정도는 그래 지명이 말이 좀 맞는 것 같은데 저 정도 건강한 청년이면 뭐 안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걔나가 그런 좀 귀여운 그런 남자친구 버리고 가는 건 왜일까? 그렇게까지 하는 건 왜일까라고 했을 때 좀 아까운 남자친구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이제 우겸 씨 만났을 때 이제 그런 인상을 좀 저는 갖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좀 믿음직스러운 사람. 그래서 같이 이렇게 한 대 모시게 됐습니다. 네. 길었죠. 너무 재밌는 이야기였습니다. 네, 지금 오민혜 배우님은 작년에 부산영화제에서 올해 배우상 받으셨고 그 다음에 뭐 사실 김뜻돌 배우님 여기선 배우님이시지만 이제 뮤지션 거의 뭐 인디계에 지금 뭐 엄청난 파워. 역시 한국대중음악상에서 올해 신인상을 받으셨고 실제로 지금 이 영화 속에 나오는 그 곡들이 다 이제 감독님의 작품인 그러니까 곡들이고 그래서 사실 저도 그러니까 뮤지션으로서 음악 나오는 것까지는 그럴 수 있겠다. 저도 코발트라는 그 곡을 너무 좋아하고 한 90분쯤 지났을 때 그 클럽에서 그 노래가 나올 때 저도 너무 신나게 막 너무 흔들면서 들었었는데 연기까지 하실 줄은 몰랐어요 사실. 그래서 일단은 다른 배우분들은 이제 다 뭐 영화 쪽에 이제 연기를 원래 하셨던 분들인데 좀 감독님께 그런 연기도 한번 해보자라는 제안을 받으셨을 때 좀 어떤 마음이셨는지. 저는
메일을 처음에 받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기회가? 개꿀? 이러면서 오히려 좋아 이러면서 처음에 했지만 뮤직비디오를 보고 연락을 주셨다고 하셔서 저는 제 노래니까 제 음악 안에서의 심취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히 되는 그런 거였어서 저로서 뭔가를 연기하는 거는 자연스러운데 이렇게 아예 다른 누군가를 연기한다는 거에 대한 거는 안 해봐서 좀 두려움이 있었어요. 근데도 제가 도전하는 거 너무 좋아하고 그리고 감독님께서 굉장히 안심을 많이 시켜주셨어요. 일단 부른 다음에 그냥 너를 연기하면 된다 라고 좀 저를 편하게 일단 해주신 것도 있고 또 워낙 제가 이제 관종이어서 카메라 앞에 나서는 것도 너무 좋아하고 또 제 노래를 내가 안 불러도 된다는 것 그거에 또 굉장히 재밌는 설정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되게 좋다. 그래 나 음악 안 하는 사람 연기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흥미가 갔습니다. 예. 오민혜 선생님은 그 바쁘신 와중에 이제 중복 대본들을 막 받으셨을 거잖아요. 지금 딸에 대하여도 동시에 지금 또 개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딸에 대하여에서 오민혜 선생님의 연기는 저는 약간 정말 저 사실은 제가 그 서울 영상위원회 인디서울이라는 그 이제 독립영화 배급 이제 그 지원센터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올해 그 상영작으로 이미 진작에 딸에 대하여를 선정을 해놨는데 아직 극장 개봉이 끝나지 않고 이러저런 상황 때문에 조금 이제 미뤄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상황에서 참 다른 분들하고 이제 논의를 하면서 그 선생님의 연기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전율 돋는다, 소름 돋는다 막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렇게 바쁜 와중에도 이 대본을 받으셨을 때 좀 해야 되겠다 생각하셨던 이유는 그리고 좀 이 선생님이 평소에 어떤 캐릭터와 이 극 중에 어떤 그 엄마의 좀 차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어떤 연기의 그 방향을 가져가겠다라는 것들 한번 좀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글쎄요, 뭐 연기에 대한 방향성 그런 거는 전 별로 생각하는 편은 아니에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같은 건물 내에 바로 옆방에 있었고 지나가다가 잠깐만 들어와 보시라 이제 이러면서 거기서 과자 몇 개 주워 먹으면서 작품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기억이 좀 나고요. 제가 시나리오 봤을 때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고 영화를 보고 나서도 이 영화를 너무 사랑하고요. 그래서 저 GV 포기하고 오늘 감독님 특별전 있다고 그러길래 달려온 거거든요. 한국이 싫어서 생각하니까 제 복장이 지금 이렇게 됐어요. 그 젊은 친구들의 그 삶을 살아가는 그 건강한 모습, 뭐라 그러죠? 고정관념을 깨부시려는 저항하는 순응하지 않는 그런 그 걔네의 모습이 전 너무 매력 있고 좋았거든요. 저는 사실은 걔네 나이 때는 그렇게 굉장히 좀 소극적이고 폐쇄적인 사람이었는데 50대 돼서야 바뀌었어요. 이렇게 완전히 180도 바뀐 거거든요. 그때서 겨우 투쟁하겠어. 기존 뭐 이 세대 생각들에 투쟁하겠어. 완전 이러면서 바꿔 나가기 시작한 건데 사실은 독립영화를 하게 되면서 독립영화 작품 속에서 독립적인 그런 것들에 제가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세상이 이런 세상이었어? 굉장히 폐쇄적으로 살고 너무 착하게만 살고 순응하면서 살아왔던 여자였는데 바깥 세상이 어떻다라는 걸 영화를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독립적 성향이 내재되었던 것들이 완전히 분출되면서 폭발하듯이 그렇게 된 상황이었죠. 무슨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지 잘은 모르겠는데 지금 아주 흐름이 좋습니다. 괜찮습니까? 네, 그래서 작품을 너무 좋아하고 당연히 이 작품을 거절할 수 없다. 내가 젊은 시절에 갖지 못했던 걸 걔네를 통해서 보니까 대리만족이 되는 거예요.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내 딸들 너무 자랑스러워 죽겠더라고요. 아까도 영화 보면서 진짜 내 딸들인데 진짜 젊으면 너무 잘 살고 있다. 어떻게 저렇게 잘 살고 있지? 건강하게 내 젊은 모습 그대로가 막 나타나니까
진짜 내 딸 영화 속의 딸들이지만 너무 멋있고 장하다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막 봤었거든요. 네. 여기서 끝낼게요. 지금 80분을 못 찍겠어요. 네, 사실 지금 시간이 확 가버렸어요. 그래서 관객분들께도 이제 질문을 이제 제가 마이크를 넘겨야 되고 다른 배우분들께도 지금 드리고 싶은 질문들이 많지만 일단은 관객분들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고요. 사이사이에 제가 좀 질문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원을 성취한 날입니다. 지난번 GV 때 김수철 배우님이랑 같이 오셨을 때 제가 그때 질문을 드렸었는데 제가 너무 좋아하는 국민의 배우님이랑 김민영 배우님이 한 씬에서 같이 없는 씬이 없어가지고 너무 아쉬웠다고 그 질문을 드렸었는데 이게 영화는 아니지만 GV에서 이렇게 한 자리에서 두 분 같이 뵙는 영광스러운 날을 이렇게 제 눈으로 볼 수 있는 저희 되게 친해요. 기회를 주셔가지고 울지 마세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제 뭐 딸디아야나 뭐 장손이나 이렇게 두 분 출연하시는 건 다 찾아봤는데 이 영화에서만큼 이렇게 두 분이 같이 출연하신 작품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처음 같이 만나신 작품으로 저희 이거 6번째, 7번째 같이 아마 보기가 어려워서 그러셨던 것 같아요. 처음에 사도 시작했다가 거의 자매도 하고 제가 언니 역할 하기도 하고 네, 좀 많이 만났어요. 사실은. 작품들 좀 목록을 좀 말씀을 해주시죠. 그럼 또 관객분들께서 찾아보시는 데 좀 도움이 될까요? 일단 다음에 적어서 올리겠습니다. 기억이 잘 안 나서. 한번 찾아보시면 네네네. 두 분 같이 작업하시는. 저희 나이대는 기억력이 이렇게 순발력이 없어서 보기도 잘 생각이 안 나요. 네, 그렇죠. 지금 저 암년 배우님은 그 개봉 중인 장소원이라는 영화에도 지금 절찬리에 상영 중입니다. 저도 너무 잘 봤습니다. 그 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선도 역시 다음에 저희 거기서도 상영을 합니다. 예, 질문 있으시면 예,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원작에서 사실 원작의 어떤 내용들이나 에피소드나 구조나 이런 것들을 거의 굉장히 좀 충실하게 번역을 좀 한 편이에요, 영화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작은 어떤 변화들이 시나리오상에 있는데 특히 이제 뭐 작다면 작은 것이지만 제가 조금 이렇게 오프닝부터 좀 보였던 게 게나가 이제 출국을 하면서 짐을 많이 쌌는데 거기에 좀 무게가 넘치잖아요. 그래서 빼야 되는 물건이 사실 원작 소설에서는 그냥 책을 이제 그냥 처음부터 빼는 걸로 돼 있었는데 이 영화 속에서는 엄마가 이제 책을 빼려고 하니까 안 돼! 이러면서 이제 고추장 같은 거, 된장 뭐 이런 것들을 빼고 오히려 책은 이제 주섬주섬 이렇게 다시 넣고 그 중에 몇 권의 책을 이제 빼잖아요. 그 중에 뺀 책 중에 하나가 이제 펭귄인데 추위를 싫어하는 펭귄인가요? 예. 그래서 그런 변화에 대해서 좀 감독님 분명한 의도가 좀 있으셨을 것 같아서요. 예, 그 소설에도 이제 그 동화책에 대한 언급은 있어요. 짧게 있는데 그 추위를 싫어하는 펭귄이 이제 뭐 남극인지 북극인지를 떠난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뭐 영화에서 게나가 뭐 물론 걔도 추위를 싫어하는데 뭔가 남쪽의 어떤 멀리 섬 실제로 이제 뉴질랜드로 가는 건데 이제 그 여정이 파블로의 여정하고 좀 비슷하고 그래서 이제 이 동화책의 어떤 이야기를 그냥 하나 에피소드로 말고 좀 이 영화 전체를 좀 뭔가 좀 은유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제 그 책을 또 지명이가 또 갖고 있고 뭐 이런 또 엔딩 크레딧에 이제 김준도 씨 이제 음악 흐르면서 나오는 그 서판들도 이제 그 동화에서 이제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은 조금 더 이 영화에 전반적인 영향을 좀 끼치도록 하고 싶었고 그리고 취재하고 인터뷰하면서 이제 제가 뭐 호주나 뉴질랜드 좀 다녔거든요. 여기 이제 이민자분들이나 뭐 워홀러들, 뭐 유학생들 만나서 이제 PD님하고 한 2주 정도 여행하면서 이제 만났을 때 이제 한인 이민 커뮤니티에서 이제 제가 좀 받은 인상들이 있어요. 그래서 물론 소설에도 이제 좀 언급이 되어 있긴 하지만 제가 좀 직접 만난 분들 이야기들을 조금 더 넣고 그 존재감이 조금 더 커진 것 같아요. 그 하준이는
그 가족들 이야기들이 제가 조금 더 공을 들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그 외에도 몇몇 변화들이 있어요. 뭐 인물들이 조금 이제 빠지고 이런 거는 조금 이제 별도로 하고, 그거는 약간 좀 영화의 어떤 그 좀 컴팩트한 러닝 타임 때문에 좀 이렇게 사람들 이야기를 좀 예, 그게 저희 이제 PD들이 저한테 이제 가장 강력하게 이거 인물 줄여야 된다. 지금 뉴질랜드 갈 수 없다 이 예산으로. 지금 갈 수 있는 데는 나고야 정도니까. 게나가 이 뉴질랜드 가려면 이 스태프들 다 배우들 다 비행기 타고 뉴질랜드 가야 되는데 게다가 또 코로나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뉴질랜드 장벽이 풀자마자 갔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예산 때문에 인물을 줄이고 이야기를 좀 줄이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변화가 원작에서는 이제 게나의 집이 아현동에서 이제 역삼역으로 가는 것인데 영화에서는 더 멀리 인천에서 이제 강남역으로, 그러니까 그 이동 거리 시간을 훨씬 더 이렇게 길게 하셨잖아요. 그거는 좀 더 고달픈, 그러니까 소설보다 좀 더 고달픈 어떤 게나의 현실의 삶을 이야기하시고 싶으셨던. 예, 아현동에서 강남역이면 출근할 만하지 않나요? 예, 여기 아마 분명히 의정부, 파주, 그다음에 안양, 안산, 인천, 남양주 이런 데 사시는 분들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다 직장이 다 서울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 또 이제 같이 사는 사람이 또 집이 인천이어가지고 인천 사람들이 이제 그 신촌에서 삼화고속 타고 이렇게 항상 가고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쯤 돼야 우리가 좀 힘들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저런 변화들, 고추장도 보면은 그 고추장으로 이제 치우는 게 들어오는 그런 장면들 보면 실제로 감독님이 좀 원작 소설보다 게나가 떠나고 싶어, 여기 지금 이곳을 한국을 떠나고 싶어라는 그 의지를 조금 이렇게 더 강하게 동기부여를 하시고 싶으셨다. 그 열망이 되게 강하다라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그랬던 것 같아요. 예, 제 느낌은. 네. 지금 아성 씨는 지금 한국에 떠나 계십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함께 여행 중입니다. 예. 놀라시는 것 같아요. 한국 싫어서 가셨나 해서. 네. 네. 자, 질문 있으시면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감독님 우선 영화 정말 잘 봤습니다. 정말 가슴이 먹먹해지는 영화라고 생각을 하고요. 주연이신 고화성 배우님께도 많은 공감이 되고 어느 순간에는 제 모습도 보여가지고 되게 많이 공감이 되는 영화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조연분들께서도 되게 많이 공감이 가고 안타까운 부분들도 되게 많았는데 그 뉴질랜드의 그 유학사 그 가족, 그 어린 아이를 둔 그 가족이 이제 지진 이후에 죽게 되는 그런 뉴스가 나오는데 그 부분이 되게 안타까웠어요, 저한테는. 그래서 그 가족의 약간 등장 의도나 아니면 어떤 연출 의도 이런 것들을 좀 자세하게 듣고 싶습니다. 게나가 졸업할 때쯤 이제 해일이 오고 지진이 오고 뉴스들이 있어서 저 한인 가족인가? 사실 그 뉴스에는 이제 아시안 가족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제 아마 보시는 분들은 하준 가족을 상상하실 텐데요. 아무래도 그 숫자도 비슷하고 40대 중반에 부모와 아이가 죽었다는데 제가 이제 그 장면 꼭 그 장면 찍기 위해서 영화 찍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제 어떻게 보면 영화 보시는 분들한테 좀 이렇게 정보가 좀 설명이나 정보가 좀 불충분해서 근데 저는 이제 보시는 이건 제 진짜 의도인데요. 그 하준이네 가족들이 죽었다고 생각하셔도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는 분들은 그렇게 보셔도 되고요. 그건 이제 그 가족을 되게 아주 위험하게 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아버지가 좀 예민한 사람인데 사실 그 예민함이 어떻게 보면 진짜 지진을 감지한 거잖아요. 그동안 아무도 느끼지 못한. 그래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좀 히스테리 혹은 좀 적응 못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좀 그렇게 좀 모아서 정리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네, 대답도 충분하지 못한데요. 죄송합니다. 네, 사실
영화의 결말도 그렇고 약간 열린 결말이고 걔나는 어떻게 될까 앞으로 또 그 가족이 맞을까 뭐 이런 모든 어떤 질문들은 해석하시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고 그 관객분께서 직접 해석하시고 또 받아들이신 이해하신 그것이 이 영화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또 질문 있으시면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화 너무 잘 봤고요. 제가 놓친 걸 수도 있는데 그 개나가 펭귄 동화책을 꺼내잖아요. 그럼 그 동화책은 처음에 누가 쌓은 건지 넣은 건지 궁금하고 영화 속에서 행복이란 거에 대한 단어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 감독님을 비롯해서 배우님들께서 지금 이 순간 느끼고 싶은 행복 짧게 한마디씩 듣고 싶습니다. 예, 아마 오늘의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아요. 배우님들의 행복론을 들어야 되는데, 그 동화책은 개나가 쌓겠죠. 썼는데 꺼낸 거예요? 예, 이제 책을 빼야 되니까. 예. 뭐 약간의 착태험 같은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뭐 제 행복론보다 그 이제 그 법륜스님의 말씀을 좀 빌어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안 죽고 살아 있으면 살았다. 오늘 하루 즐겁게 보내야겠다, 행복하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저는 하루하루 행복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예의부터 저 올라오는데 1분 전에 결정이 돼가지고 사실 저 이게 조금 일찍 왔어요. 다음 차 이제 GV 할 건데 제가 어떻게 보면 이 배우분들보다 현장에 좀 오래 있었어요. 제가 뉴질랜드 갔거든요. 그래서 감독님이 그 뉴질랜드에서 이렇게 뭐 극락과 이제 지옥을 오락가락 하는 것도 근데 오늘 되게 못 부리고 왔네요. 또 장건재 전이라고 해서 엄청 되게 행복해 보이는 모습 보니까 저도 행복하고요. 저는 진짜 지금 저희 진짜 이렇게 작업하는 또래 이 나이가 되면서 최근에도 많이 이제 이렇게 그런 이렇게 지나온 것들을 반추해보고 하는데 저 여기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네, 빈말이 아니고 오늘 감사합니다. 저 좀 이상한 얘기 좀 하자면요. 제가 요즘 양자물리학에 좀 관심이 많거든요. 양자물리학이요? 저 마이크 들지 마세요. 물어보면은 저 답할 수 끊으려고 없어요. 들은 거 아니에요. 네. 양자물리학입니다. 네네. 그런데 거기에 관련해서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시는데 이제 제가 요즘 생각하는 그 생각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그 사람은 너무 지진을 두려워하니까 그 끌어당김이 생겨서 그 사람 당한 거예요. 이상한 생각 좀 하게 됐고 저는 요즘 행복해지기 위한 그 끌어당김으로 일단 감사해요. 그런데 감사하기 전에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만족해요. 근데 만족이 먼저라는 생각이 들어요. 억지로 감사하려면 조금은 좀 무리가 될 수도 있는데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에 만족하기 그게 저한테는 저를 행복하게 만드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근데 맞는 것 같아요. 네네. 요즘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저는 원체 좀 걱정이 많은 사람이라 이게 뭔가 되게 여행을 가거나 누구 맛있는 걸 먹거나 해도 항상 이 뒤에 있을 걱정 때문에 항상 지금이 불안한 사람이었는데 언제부턴가 조금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최근에 그냥 어떤 계기로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이렇게 살다가는 진짜 평생 못 행복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지금 약간 눈앞에 있는 이 순간만 그냥 뒤에 걱정 없이 이 순간만 잘 보자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 조금 제 마음이 조금 편해지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을 잘 이렇게 보자라는 생각에 저도 그래서 인형선배가 비슷한 답이죠. 저도 지금이 되게 너무너무 행복한 순간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 영자물량도 나왔고 저기 그 법륜 스님 말씀도 나와서 저는 석가모니 말씀으로 같이 하고 싶은데 네, 석가모니께서 마음이 곧 전부다. 믿는 대로 살면 이루어진다라는 말이 너무 좋아하는데 저도 집착하지 않는 삶? 최근에 앨범 계속 작업하면서 저의 앨범 작업 목표는 남들의 인정이 아니라 앨범을 만드는 과정을 좋아해보는 게 요즘에 제 목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잡고 앨범 작업을 해오면서 아 이거 되게 행복한 일이구나. 뭔가 너 요즘 삶의 낙이 뭐야 이러는데 앨범 만드는 거라고 대답이 나올 만큼 좀 흘러가는 대로 살고 그 안에서 그냥 저를 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보고 있는데 좀 꽤 행복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약간 덧붙여가지고 뚜돌씨 얘기에 덧붙여서 저도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연기할 때 막 뭐 좀 고통스러운 것도 많고 조금 어려운 것도 많고 그랬는데 막 행복이라는 거는 그냥 완전 그냥 깔끔한 행복만 있는 게 아니라 고통 속에서도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거라고 요즘 많이 느끼고 있어요. 뭔가 연기를 해나가면서 저도 요즘 과정을 더 즐겨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조금 약간 고통이 지나가거나 아니면 좀 어려움이 지나가면 되게 이상한 맛의 행복이 있구나. 되게 이런 거는 내가 어디에 시선을 두느냐에 따라서 다르구나 하면서 요즘 연기가 너무 재밌어지고 과정을 즐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연기하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사실 행복이라는 것이 어쩌면 이 영화의 키워드이기도 하고 또 배우님들 또 감독님 각자의 또 행복에 대한 답들이 이미 다 있으시고 저도 마찬가지로 이 영화 보면서도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고 사실은 마지막 질문으로 정말 드리려던 질문이었는데 이미 그냥 딱 찍어서 해주셨네요.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영화를 보게 돼서 너무 기분이 좋고요. 영화 중간에 나왔던 그 박승현 배우님이랑 고화성 배우님이 그 패스트푸드점에서 그 햄버거 먹으면서 대화를 나눴던 과정이 좀 인상 깊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박승현 배우님이 중간에 안 좋게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나서 존재하지 않는 인물들과 대화하는 것으로 조금 이해를 했는데 중간에 또 고화성 배우님이 거울에 비친 모습을 보면서 또 다른 본인에게 또 대화하는 내용을 좀 그런 대화를 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었는데 그 장면을 찍으시면서 좀 신경 썼던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좀 궁금하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예, 아성 씨가 그 장면 찍을 때 눈물 난다고 컷하면 나 울 것 같아서 못 찍겠어 뭐 계속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왜냐면 이제 경영하고 야 너 밥 한 번 먹자 했는데 이제 결국 못 먹고 헤어지는 이제 친구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걔한테는 뭐 아주 절친이라기보다 그냥 좀 가끔 소식 들으면 좀 걱정되는 친구. 근데 이제 걔 계속 뭐 삼수사수 뭐 취준생으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언젠가 되겠지. 지명의 논리라면 이제 언젠가 돼야 되는 애인데 이제 결국 안 되는 인물이어서 이제 그 장면은 시나리오 이제 각색하면서 이제 처음부터 되게 중요한 장면이긴 했어요. 그래서 걔나와 이제 밥을 먹는 경윤. 근데 이제 꿈처럼 보이긴 꿈에 등장하는 거죠. 이제 걔나가 이제 첫차 기다리면서 꿈에 등장하는데 그 걔나의 꿈에 등장하는 경윤 그리고 패스트푸드점 찍을 때는 이제 그 촬영 감독님께서 이제 그 앵글 잡고 너무 좋다. 이게 좀 아마 좀 기묘한 신박한 장면이 될 것 같다 해서 이제 그 장면을 좀 마스터로 좀 찍었고 그리고 뭐 이게 뭐 저는 이게 다 공간을 엑스트라 다 채우고 막 중간에 비 내리고 막 이래가지고 좀 난이도가 있는 장면이었고 배우님들은 먹는 장면이 늘 어려워요. 그래서 아성 씨한테 제일 좋아하는 햄버거가 뭐예요? 그랬더니 어떤 햄버거를 좋아하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실컷 드셔보시겠어요?
나왔으니까 그래서 고생하셨어요. 그렇게 찍은 장면입니다. 그 햄버거 진짜 맛있긴 맛있었어요. 사실 그 장면은 굉장히 또 영화에서도 중요한 장면이었고 배우님 입장에서도 사실은 굉장히 웃으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또 이제 다른 어떤 심리들이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었던 것 같은데 좀 그 장면 촬영할 때의 어떤 기억들 좀 마음가짐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신다면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이제 시나리오를 보고 생각을 했을 때 저한테는 좀 처음에는 좀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이미 죽은 이후의 상황이고 그 친구의 꿈에 등장하는 사람이라는 인상 때문에 사실은 처음에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생각이 먼저 들어왔었는데 조금 감독님과도 얘기를 나누면서 그 어떻게에 대한 생각이 조금 내려놓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때 아성 배우님이랑도 기억이 나는 게 그 장면에 대해서 되게 많은 것을 이렇게 교류했던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았으니까 사실 그냥 왠지 모르게 같이 리딩을 하면서 만나는 순간마다 말하지 않아도 조금 느껴지는 무언가가 있다는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아마 정말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러 굳이 서로 어떤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오히려 교류하지 않으려고 했던 지점이 좀 있었던 거고 그래서 그 롯데리아 실제로 처음에 만나서 촬영할 때도 되게 편안하고 좀 표현이 맞지 따뜻했어요. 왜냐하면은 저도 그 저희가 만나는 이제 촬영 순서가 그 장면을 가장 먼저 찍었거든요. 그래서 좀 걱정을 사실 하고 갔었는데 그런 걱정이 진짜 눈 녹듯이 없어질 만큼 사실 그때 감독님도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기를 정말 이제 그 밥 먹자는 약속에 나온 정말 그 친구들의 모습으로 그냥 대화 나눠 달라라는 말이 되게 큰 위로와 어떤 믿음을 가지게 해주셨던 것 같아가지고 되게 편하게 그 친구와 만날 수 있었던 것 같다는 기억이 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그 장면이 이렇게 뭐랄까 좀 마음이 짠하다 그래야 될까요? 절절하다 그래야 될까요? 결과적으로 뒤돌아서 생각해보면 좀 그런 느낌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시면요. 네. 네, 영화 너무 잘 봤고요. 저는 아까 전에 감독님이 그 지명 역을 말씀하실 때 건강한 보수 남성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김우겸 배우께서는 캐릭터를 처음에 해석하고 연기하실 때 어떻게 생각하고 신경을 썼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저는 처음 장건재 감독님을 만났을 때 되게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뭔가 장건재 감독님이 저를 봤었을 때 뭔가 뉘앙스나 아니면은 말씀해 주시는 거나 이런 것들이 뭔가 내가 지명과 크게 다르지 않게 보고 계시는구나, 어쩌면은 캐릭터로 보고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 어떤 뭔가 낙관적이기도 하고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건강하게 생각하려는, 그러니까 좀 내가 가지고 있는 상황을 되게 불평하지 않는 어떤 그런 태도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을 좀 잘 담아가 보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거를 필두로 어떻게 하면은 걔나랑 조금 더 반대점에 서 있을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설득력 있게 걔나의 반대쪽에 서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면서 이 역할에 대해서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그러니까 배우님의 실제 캐릭터하고 본인이 생각하는 나는 이런 사람이야라는 것과 이 극 중에 지명이라는 캐릭터는 얼마나 닮았고 얼마나 다릅니까? 모르겠어요. 너무 왜냐면은 뭔가 저는 정말 이거 영화를 보면서도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영화의 관객으로서 봤었을 때도 나는 개나이기도 하고 지명이기도 한 거예요. 되게 그냥
이게 모든 딱 이렇게 개나 편, 지명 편 나눌 수는 없지만 저 안에 분명히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사실 대본으로 봤었을 때 그리고 영화를 준비했었을 때는 속으로 개나를 응원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개나의 삶을 살고 싶다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나고 나서 영화를 보고 났었을 때 지명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그 건강한 삶에 대한 어떤 태도, 지명이 가지고 있는 태도가 저는 꼭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히려 나한테도 지금 그런 모습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영화를 보고 나서는 지명이랑 좀 비슷하다. 지금의 나는 지명이랑 좀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그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전에는 영화를 찍기 전에는 개나의 어떤 삶이랑 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았나 이런 답을 내놓고 싶습니다. 예술을 한다는 것은 꿈꾸는 사람들, 예술가, 배우, 연출 다 꿈꾸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속에서 이제 또 어떤 자신의 모습을 또 영화 속에서 다시 또 이제 좀 한번 돌아보기도 하고 또 찾게도 되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이 영화는 어찌 보면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 하나가 또 꿈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정말 저는 일단 음악에 대해서 이 음악의 그 꿈에서 걸려온 전화죠. 네. 꿈에서 걸려온 전화가 실제 정규 앨범의 이제 타이틀 곡이기도 하고 앨범 제목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이게 엔딩 크레딧에서 이제 이 노래가 나오고 또 코발트라는 EP 앨범도 이제 중간에 나오고 있고 그래서 사실은 제가 그래서 좀 자료를 찾아봤더니 그 꿈에서 걸려온 전화 같은 경우는 김득돌 배우님이 직접 그 꿈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앨범이다라는 이야기를 어디선가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음악과 감독님과 이제 김득돌 배우님의 어떤 그런 협업 속에서 좀 감독님이 그 음악 선택을 하는 그것이 이 영화의 테마와 좀 맞아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개나도 꿈을 꾸고 있고 그래서 음악이 주는 어떤 테마적인 요소와 더불어서 좀 그런 부분들을 좀 한번 두 분께서 같이 좀 얘기를 좀 해주셔서 제가 좀 질문이 정리가 안 되는데요. 그 영화 속에서 이제 공연하는 장면도 어떤 곡이면 좋을까? 그게 또 세션들은 당시에 이제 뜻돌 씨랑 함께 같이 했던 세션 분들이고 또 이제 이현성 뮤지션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서로 보컬 성향이 아무래도 다를 테니까 또 본인이 좀 잘 부를 수 있는 노래 또 내가 좀 선곡하고 싶은 곡들 또 이제 원작자인 또 이제 뜻돌 씨의 의견 이런 것들이 좀 조율하는 과정들이 있었던 것 같고 근데 결과적으로 이제 두 분들이 이제 영화는 또 감독의 어떤 예술이라는 존중을 해주셔가지고 그래도 항상 뭔가 그런 것들을 결정할 때 제가 갖고 있는 기억은 그래도 감독께서 좋으면 제 의견은 그렇지만 감독께서 좋으면 그걸로 해도 좋겠다고 항상 얘기 좀 해주셨어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두 분만큼 특히 뜻돌 씨가 갖고 있는 의도나 음악적 조예보다는 제가 분명히 좀 얕을 텐데 제가 선곡했었던 어떤 그런 것들을 일단 그런 인상들이 작용이 많이 됐고 아무래도 이제 테마로서 또 말씀하신 대로 좀 기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그 시퀀스의 무드 이런 것들하고 또 잘 맞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엔딩곡 같은 경우는 제가 그 곡의 진짜 팬이에요. 그걸 너무 제가 좀 좋아하고 사실 뜻돌 씨하고 아마 곡에 대한 의견이 좀 달랐던 기억이 나요. 이거 중에서 뭐가 좋을까라고 했을 때 이제 저는 이제 그 곡을 되게 선곡하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김득돌 씨의 음악을 엔딩곡으로 쓰겠다는 건 저는 그냥 이미 결정된 사항이었고 어떤 곡이냐가 이제 중요한 이슈였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곡을 제가 너무 그 곡의 톤의 면을 너무 좋아하고 또 이제 개나가 이제 그 창고방으로 다시 이제 이렇게 뭔가 돌아갔을 때 그 가족들하고 이제 화상 통화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게 이제 저는 그 엔딩곡하고 좀 연결이 되거든요. 마치 이제 되게 잃어버린 어떤 한국의 모든 걸 다 뒤안길로 두고 올 수 있지만 내 뒷덜미를 계속 잡는 건 가족이라고 했을 때 마치 꿈속에서라도 받고 싶은 전화 한 통, 가족 이런 제 연결고리는 그런 거였거든요.
뚜돌 씨의 의도하고 좀 다를 텐데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몽환적인 약간 좀 노스텔직함 이런 것들이 저희 엔딩곡에 그 꿈에서 걸려 전화에서 있어서 저는 그 곡을 좀 선곡을 했고 영화의 또 곡의 톤은 또 좀 되게 밝아요. 들어가는 도입은 그렇지만 또 그 곡이 주는 애틋함과 아련함이 저한테는 좀 있어서 그 곡 이렇게 두 곡을 같이 사용하게 됩니다. 이번엔 또 이제 김뚜돌님의 어떤 버전으로 입장해서 좀 그 작업 과정과 본인의 의도 또 이렇게 조율하는 과정들을 좀 얘기해 주신다면. 저는 일단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그 두 곡이 울려 퍼진 그 생각이 부국제 작년에 갔을 때 저는 어쨌든 뮤지션으로서 그런 경험이 처음이었고 그렇게 너무 큰 곳에서 TV로만 보던 배우들을 화장실 갈 때 다 마주쳐버리는 그런 생각들. 네. 작년에 막 양조위 배우였는데 주윤발 배우. 네, 맞아요. 네, 뭐 하여튼 굉장히 신비로운 경험이었는데 그 큰 야외 극장에서 엔딩 크레딧으로 이제 꿈에서 걸려온 전화가 이렇게 올라갈 때 어머니를 제가 함께 데려갔는데 엄마가 그때 이제 딸봉이 좀 차셨던 것 같아요. 우리 딸 노래가 그렇게 좋나? 약간 이렇게 항상 저에게 의문을 던지시는 편인데 그때 이제 엄마가 이제 너무 넉넉히 노래를 너무 좋게 들었다, 너무 잘 어울린다. 그래서 참 뿌듯했던 기억과 저는 너무 영광이었기 때문에 사실 뭐 어떤 노래를 써도 다 좋았을 것 같고요. 제가 또 아까 그 감독님이랑 영화 찍기 전에 이제 대본에 대한 이야기 리딩을 하는 것도 그것도 처음이어서 하다 보면 막 이제 뚜돌님 뭐 이런 말 평소에 쓰세요? 이럴 때 제가 아니요 절대 안 씁니다 감독님 요즘 애들 이런 말 안 써요 막 이러면서 엄청 적극적으로 어떻게 보면 약간 감독님의 권위를 좀 도전하는 그런 발언을 상당히 많이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감독님 요즘 누가 이런 말 써요? 요즘 애들은 이런 말 안 써요. 그래서 약간 이런 말 좀 짜쳐요. 이러면서 감독님께 막 감독님께 막 이제 살짝 다른 말로 제가 편한 말로 해도 될까요? 이러면서 이를테면 어떤 그래서 저도 기억력이 제가 이게 이제 50을 앞둔 아저씨로서 젠지들 이해 좀 한다고 뭐 당근이지 이런 거 쓰면 뭐 이런 말 쓰냐 뭐 이러면서 이제 막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 첨삭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런 거 지금 돌이켜 보면 아니 아무것도 모르는 완전 초신인 배우가 감독님께 이런 말 안 써요 라든가 감독님 이런 노래 써주세요 등등 제가 되게 도발적이었다고 좀 돌이켜 짐작하는데 그거에 비해서 너무 이제 젠틀하게 잘 써주셨고 저는 저 영혼이라도 갖다 팔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실 시간이 지금 거의 다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마지막으로 한 질문 정도를 더 받고 진짜 좀 손 좀 들어주시죠. 자, 두 분께 아주 짧게 좀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분의 질문을 좀 마지막으로 일단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배우님들이 다 아성 배우님하고 이렇게 만나는 장면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있으신데요. 짧은 시간이지만 아무튼 간단하게 아성 배우님이 아직 안 계시니까 한마디씩만 좀 해주셔서 어떤 느낌이었는지 연기하면서 각자 느낌바들이 다르실 것 같은데 듣고 싶어요. 저는 한마디로 엄청 프로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되게 가만히 있을 때랑 이렇게 슛이 들어가기 전에 어떤 모습이 굉장히 좀 많이 달라서 제가 느꼈을 때는 굉장히 좀 철저하고 좀 프로다운 모습이구나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저는 첫 연기가 아성 언니와의 그 담배 피는 장면이었어서 너무 신기했고 담배를 정말 맛있게 잘 펴서 한 수 배웠습니다. 저는 되게 함께 연기하면서 너무너무 좋았던 게 아까 또 잠깐 말했죠.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라는 그 어떤 그 교감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를 되게 믿게 해주는 그런 편안함과 아까 말했던 어떤 그런 프로다운 그런 모든 것들이 저 너무 편하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정말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영화에서 보면 너무 섹시하고 막 싱싱하고 막 그러니까 갖고 싶은 것들을 막 마음껏 느껴서 보여주는데 저희는 집에서 만날 때는 꼬질꼬질하게 만나잖아요. 멸치 따면서 그때 NG가 10번 넘게 났잖아요. 그래서 우리끼리는 그때 막 감독님과 협오고 그랬어. 아 이게 NG라고? 원래 그래요. 이제 그러면서 서로 소통하면서 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저는 사실 장면도 그렇고 뭐 짧기도 했지만 좀 예민한 그런 장면이었고 또 뉴질랜드에서 사실 저는 어떻게 보면 스텝처럼 있었잖아요. 일을 하러 갔는데 일 안 시켜줘서 놀기만 했지만 옆에서 이렇게 바라보다가 마지막 날 이제 뉴질랜드에서 쫑 파티를 할 때 생일 파티도 했었고 우리 고아성 배우가 또 생일이었고 그때 좀 많이 이렇게 마음이 풀어지면서 아 여배우로서 개나가 되려고 또 그런 과정을 겪었구나 이렇게 좀 그때 좀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또 한국에 와서도 쫑 파티도 해줬어요. 한국에서 따로 역시 스타구나. 네, 네 되게 뭔가 좀 심플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만남들에서 느껴지는 게 네, 좀 좋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객분. 질문이라기보다는 이 영화를 보게 돼서 너무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50이 넘어서 지금 배우의 꿈을 꾸면서 연기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올 봄에 연극을 올렸었고 이게 이제 이번에 또 마음 맞는 사람끼리 영화를 제작하기도 했었는데 워크숍을 간다고 하니까 남편이 1박 2일 워크숍을 갈 거면 이혼을 하자라고 그저께 얘기를 해서 지금 제가 3일째 남편과 각방을 쓰면서 투쟁을 하고 있는 중에 이 영화를 보게 된 것이거든요. 근데 이 영화를 봤을 처음에 한국이 싫어서 제목을 들었을 때는 뭔가 현실에서 불만이거나 원치 않은 걸 회피하는 영화인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영화를 보니까 그런 내용이 아니라 정말 자기가 원하는 것을 행복을 찾기 위해서 어떤 환경이든 그 상황에서 꿈을 찾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얘기가 아닌가 싶어서 너무 감동 있게 영화를 봤고요. 이 영화를 보고 나니까 더 내 꿈을 향해서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저 1박 2일 워크숍 가도 되겠죠? 이혼해도 괜찮아요. 근데 지금 이제 오민혜 선생님이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시는데 감독님은 잠깐 멈칫하시다가 수동적으로 방금 쓰셨어요. 딱 걸렸다. 의원드립니다. 최근에 같이 작업한 변중희 선생님 같은 경우도 이제 학교 선생님 오래 하시다가 60 넘어서 연기 시작하시고 지금 되게 활발하게 활동하시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전혀 늦지 않으신 거고 꼭 좋은 또 현장에서 또 꼭 뵐 수 있으면 너무 좋겠네요. 네, 건투를 빌겠습니다. 네. 시간이 다 됐는데요. 마지막으로 지금 오늘 아침에 아마 상영을 했는데 저도 와서 좀 보고 싶었는데 못 봤고 언젠가 개봉을 하겠죠? 예, 이제 개봉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최초의 기억이라는 이제 영화를 곧 만나볼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면서 좀 최초의 기억 관련해서 감독님 그 영화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소개 부탁드리고 그리고 배우님들께도 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 분씩 이렇게 다 들어보고 이 자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국이 싫어서는 이제 저희 최근작 이거 이제 8월에 이제 개봉해서 이제 마무리 이제 극장 개봉 마무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내년에 이제 개봉 준비하고 있는 영화 또 한 편 있습니다. 올해 오전에 상영을 했었는데 최초의 기억이라고 이제 연기 워크숍 오랫동안 하셨던 안성명 감독님하고 같이 만들었어요. 공동 연출했고요. 이제 그 영화 개봉 이제 준비하고 또 다음 작업 열심히 대본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화 더불어서 또 계속 다양한 방식의 작업들 좀 계속 이어가고 싶고 건강하게 그래서 앞으로 저희 저희 모쿠슈라 작업 계속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이제 앞으로 계획은 일단 5시에 단신방 뷰페이가 잡혀 있고 지금 상영하고 지금 개봉 이제 상영 중인 또 장선이 좀 잘 되기를 기도하고요. 곧 개봉할 거는 이번에 부산 갔었던 청설이라는 영화가 곧 개봉하거든요. 또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여기에 관련돼서 홍보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독립영화 하세요? 네네. 지금 현재 개봉 중인 영화가 딸에 대하여 그녀에게 해야 할 일 장손이라는 지금 이 네 작품이 함께 모여서 독립영화 발전을 위한 운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네 작품을 보면 아마 이 티셔츠를 준대나 어쩐대나 이제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독립영화를 보게 되면 저는 독립영화를 통해서 제 인생이 바뀌었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독립영화를 보면서 삶을 배우게 되고 나라는 인간을 찾아가게 되는 그런 과정을 하나하나 배워나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만나는 거 너무너무 감사하고 사랑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만나 뵙게 돼서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한국 독립영화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더 좋은 배우가 되게 발전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앞으로 지금 뭐 개봉 예정 중인 영화는 없지만 저한테 이렇게 주어진 하루하루 이렇게 작업들을 감사하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작품으로 만나뵐 수 있게 되길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행복한 시간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11월 달에 정규 앨범이 나오고요. 그리고 아직 이거는 비밀이지만 감독님과 뭔가를 또 사부작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장건재님 감독님 또 무언가를 여러분께 또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고 또 다음에 무대에서도 만나뵐 수 있기를 바라며 감사했습니다. 예, 저는 이제 공작새라는 독립영화, 장편 독립영화가 개봉하는데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저는 계속 연기 재밌게 하면서 여러분들 앞에 더 좋은 모습으로 나타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남은 마지막 상영이 잠 못 드는 밤이죠. 달이 지는 밤입니다. 네, 무지산골 영화제에서 제작했던 영화 마지막 영화 관심 좀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고 또 배우님들도 또 집이 참석하실 테니까요. 끝까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